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마멘톡의 MC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인연을 맺게 되고 그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라죠. 대산종사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맺고자 할 때는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정성이 필요한데요. 마멘톡 오늘도 좋은 인연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분당교당의 교도님들, 네, 여러분은 서로에게 어떤 인연이신가요? 네. 네, 강현은 교도님은 네. 이제 시작하는 봄처럼 저에게 설렘을 주는 그런 인연이시고요. 강자연 교도님은 네. 저와 저희 가족에게 아주 오래된 인연으로 언제나 좋은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는 어떤 인연이신 것 같으세요? MC분은 네. 엄청 신선하고 네. 상큼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인연? 그럼 오렌지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렌지 같은 M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재현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네. 현우님은 저하고 이름이 두 개나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부터 네. 굉장히 친한 것 같은, 왠지 네. 잘 몰랐었을 때부터 저 사람은 나하고 그냥 막연하게 굉장히 친할 거다, 뭐 자매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인연이었어요. 네.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소명님은 오래전부터 봐왔던 인연인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남편이 가끔 소명님을 보면서 네.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어떤 의미죠? 약간 당차기도 하고 뭐 제 자랑 같은데 똘망똘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유심히 보게 됐는데 네. 약간 옛날에 나의 미니미를 보는 것 같은 인연? 굉장히 소중한 인연입니다. 네, 보통 인연이 아닌데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우리 현은 교도님께서는. 네, 저는 뭐 이 두 분이 그 교당에 오래 다닌 인연으로 제가 이제 늦게 들어온 도반으로 만났잖아요. 네. 그래갖고 두 분 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냥 이렇게 저를 바라봐주는 시선 자체가 너무 따뜻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좋은 인연이다 생각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같이 방송도 하고 네. 이제 앞으로 더 엄청난 인연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인연이죠. 네, 저희 뭐 예상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마멘톡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김보명 교무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교무님께 저희 마멘톡은 어떤 인연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네. 고마운 인연이다. 고마운 인연이다. 예, 저희 교도님이 네. 작년에 이제 그 원음 방송을 이렇게 시청하시다가 네. 스스로 걸음으로 이렇게 자기 발로 이렇게 교당에 오신 분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생까지 와. 교당에 지금 다니고 계시고 네. 한데 그 처음 오셨는데 네. 한 10년 다닌 교도처럼 그러세요. 원음 방송을 듣다 오시다 보니까. 예, 그러시고 저희 교도님들은 이 마음의 떡 프로그램 그 너튜브에 나오잖아요. 네네네. 예, 그걸 주변에 많이 홍보로 활용하세요. 예, 그리고 그 마음의 떡 보시고 예전에 제가 인연이 있던 교당들 있잖아요. 네. 그 교도님들이 전화가 또 오시고 그리고 교당이 안 다녔던 학생 제자가 네. 전화 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그 마음의 떡 이렇게 너튜브 제가 보내주면서 챙기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마멘톡이 저희 교당이나 저에게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네. 예, 그래서 고마운 인연입니다. 예.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교무님께 갖고 있는 마음이 지금 말씀하신 마음과 같아요. 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좋은 인연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마음 아픈 건 요즘에 기사들을 좀 보면 가정폭력에 뭐 심하면 살인까지 막 이런 끔찍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선연과 악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로에게 너무나 좋았던 선연이
악연으로 변하게 되는 이유 분명히 있을 테죠. 네, 그리고 또 좋은 인연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교도님들, 네, 혹시 좋은 인연 또 어떤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본 적이 있으시겠죠? 네, 우리 강현웅 교도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래서 모든 인연은 정성을 들여야 맺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족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무늬만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더 예의를 지키고 네. 그다음에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관심을 보이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모든 인연이 네. 전부 다 정성을 들여야 되는 인연인 것 같아요. 정성을 들이지 않은 인연은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소명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생각해보면 네. 단장 중앙을 할 때 네. 단원들한테 좋은 인연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교당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네. 저보다 우리 교당에 나중에 오신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녔으면 해서 이제 처음 오시면 말도 좀 걸고 일부러 가서 옆에 앉아서 밥도 좀 먹고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강자연 교도님? 저는 남편하고 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서 정성을 들였다 그래야 될까요? 네, 저희는 청년회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남편한테 그러니까 결혼 전이죠. 네. 연애 편지도 많이 쓰고 또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네. 그랬던 적이 아마 정성을 들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교무님, 예. 자 저희가 이제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인연이란 무엇인가요? 인연은 장마철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 장마철 빗방울 중에 내 머리에 떨어진 빗방울이다. 장마철에 그 빗방울이 몇 개나 떨어질까요? 뭐 셀 수도 없겠죠, 그렇죠? 네, 수조도 넘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한 방울이 내 머리에 맞을 확률은 어때요? 정말 좋죠.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네.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수님 부인하고 이생에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었잖아요. 네. 왜 만나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다음 생에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생에 만나지 않기 농담이고요. 네, 정말 서로 정말 진짜 소중한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무슨 인연이든지 네. 특히 이제 그렇게 부부 같은 인연은 특히 중요한 인연인데 네. 그렇게 꼭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꼭 만나야 됐기 때문에 만났고 두 번째는 꼭 만나야 되는 뭔가의 이유가 있어요. 네. 예, 그 꼭 만나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카르마라고 그러죠. 예, 그 카르마를 알게 된다면 네.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왜 만났을까요? 예, 그 질문을 스스로 잘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만나서 마냥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왜 만났는지에 대한 이유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연도 있고 또 악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교도님들께 어떤 선연과 악연이 있는지 살짝만 들어보고 갈게요. 네, 신소명 교도님. 선연과 악연을 네. 딱 규정지어서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생활을 할 때 보면 나를 엄청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네. 나보다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의 사람들한테 사실은 좀 더 조심해서 외경심을 가지고 좀 더 잘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마음이 돌아서거나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악연이라고 느꼈지만 지내다 보면 나에게 공부 기회를 주는 인연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진급해 가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인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참 답변을 그죠? 네. 너무 잘해 주셔서 네, 저도 항상 공부 중입니다.
교도님 말씀을 토대로. 네, 감사합니다. 원래 감사합니다 하면 네 이렇게 해주시는데 딴 데 지금 약간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당황해서.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강현은 교도님. 네. 그 선연, 악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옛날에 그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악연까지는 아니지만 피해를 줬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인연이 있어요. 제가 지방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지방에 있으면서 아이를 서울에 그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키우고 있어가지고 네. 주말이면 제가 자주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있는 동료한테 일을 좀 부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옆에서 같이 일하면서 많이 도와줘서 흔쾌히 제 사정을 알고 이해해주고 그런지 알고 편안하게 일을 맡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되게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서는 내색을 안 했지만 뒤로 또 저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아주 그 별로 안 좋은 그런 평판이 생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섭섭하고 야 나는 저 친구를 안 만났으면 내가 훨씬 평판도 좋고 진급도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 좋은 인연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소명 그 교도님 얘기한 것처럼 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나를 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됐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그걸 못 챙겼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아이고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네. 네. 진짜 대단하신 거죠, 교도님. 예,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잘 못 하거든요, 사실. 네. 더 많이 배워야 또 우리 교도님처럼 저도 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걸어봅니다. 겸손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좀 겸손합니다. 자, 강자연 교도님. 언제부턴가 공부를 하면서 저는 악연보다는 선연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생활하다 보면 가끔 일상에서 아, 저 사람 나랑 악연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차라는 생각이 들어서도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 그래도 조금 악연도 선연으로 돌리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자,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우리 교도님들 말씀 들으시면서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무님, 네. 사실 뭐 선연이든 악연이든 네. 이 인연이라는 것 자체는 보통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인연, 선연과 악연 어떤 인연일까요? 그 선연을 우리가 상생의 선연이다라고 하고 네. 악연을 상극의 악연이다라고 하죠. 네. 예, 선연은 서로를 살려주는 게 이제 선연이 되는 거고, 악연은 이제 서로에게 피해가 오게끔 만드는 게 이제 악연인데, 네. 좀 더 말하자면 선연은 나를 진급시켜주고, 네. 그 은혜 있게 하는 인연이고, 악연은 나를 강급시키고 해독을 있게 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그 나를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지만은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강급을 하고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도 상생 인연이 아니라 그 상극의 악연이 되는 거죠. 네. 그 박지성 선수에게 있어서 히딩크 같은 존재는 나를 진급시켜준 네. 상생의 선연이 되겠죠. 네. 근데 어떤 인연들은 나를 진급시키는 게 아니라 강급시키고 나를 괴로움의 세계로 이제 몰아넣는 인연들이 또 있죠. 네. 예, 부모로 만났는데 이 부모님이 이제 나에게 이 생에 빚을 갚으러 오신 인연도 있고 빚을 또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주는 인연도 있죠. 네. 빚을 이제 보답하는 인연도 있죠. 자식도 빚 갚으러 온 인연이 있는가 하면 빚 받으러 온 인연도 있는 거고. 네. 그 이제 인연들은 이제 그렇게 그 선연과 악연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선연 같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악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때는 참 악연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이 선연인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잘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연과 악연 어떤 인연이든지 간에 그 인연은 어떻게 맺어지는 거예요? 1번 하늘에서 신이 이렇게 너 만나 이렇게 줬다 해줬다. 2번 그냥 우연히 만난 거다. 3번 무엇이다? 예, 내가 만든 것이다. 몇 번일 것 같아요? 3번이요. 3번이죠. 우리가 인과의 지리를 놓고 보면, 네. 이제 3세 인과의 이치를 놓고 보면 이 생에 만난 모든 인연은 다 내가 지어서 내가 만나는 거죠. 민수님은 누가 낳아주셨어요? 부모님께서 그죠? 낳아주셨죠. 예. 네. 그게 이제 일반 상식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네.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인과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낳은 겁니다. 예. 부모님만 낳은 게 아니라 내 형제도 내가 낳은 것이고 내 부인도 내가 낳은 것이고 이 생에 만나는 모든 경계도 어때요? 다 내가 낳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 만난 모든 인연을 봤을 때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예. 근데 그 생각으로 내가 확고하게 이제 자리가 잡게 되면 네. 그 인연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책임지는 태도가 돼요. 그것을 몰랐을 때는 이제 아버지를 탓하고 네. 엄마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겠죠. 왜냐? 이제 내가 지은 걸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다 내가 낳은 거야 라고 하면 내가 만든데 누구를 탓해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예, 좀 성숙한 태도가 되어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확실히 또 한번 공부하게 되고 예. 이거는 저도 집에 가서 더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교도님들 교무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자, 이렇게 또 좋은 인연 만들기 위해서는 인연 작복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여러분들 인연 작복 잘 짓는 노하우 있으십니까? 여러분만의? 있으시죠? 네. 신소명 교도님. 네. 저는 그 인연을 만들 때 신고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서툴게 맺어지는 인연이 있고 불편한 인연이 있고 또 꼭 챙기고 싶은 인연이 있고 그럴 때 네. 신고와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를 할 때 보면 어떤 사람과 소통하기를 바라면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누구 소식을 듣고 취업이나 건강을 위해서 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의 천도를 위해서 했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인연을 위해서는 신고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가 공부다라는 생각으로 공부 삼아 억지로라도 신고문 속에다 넣어서 하다 보면 마음이 시일은 좀 걸리지만 시일에 따라서 마음이 좀 바뀌고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교무님께서 맞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럼 뭐 별다른 추가 질문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현은 교도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인연 작복이라는 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네.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봐주는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교무님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강자연 교도님. 저는 상대방의 그 사정을 좀 먼저 살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정을 좀 살피고 그 다음에 또 저를
좀 먼저 솔직하게 드러내는 편입니다. 아, 먼저.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나는 이렇게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소통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아까 소명님이 말한 것처럼 좀 기도에 의존을 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면서 이제 빠뜨리지 않는 게 세상의 모든 인연들이 상생의 인연으로 화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교도님들께서 자신만의 인연 작곡하는 방법, 노하우를 또 잘 알려주셨고, 네, 너무 좋은 말씀이셨어요. 네. 우리 교무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다 좋은 방법들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이게 모든 인연을 만드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연으로 만났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 만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만났을 때 서로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예, 이렇게 굉장히 호감적일 수도 있고, 그 서로 만났을 때 발생하는 일이 이렇게 호감이 발생할 만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배척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현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확 달라지거든요. 네.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방향을 이렇게 차를 몰고 갈 때 이게 몰고 가고 있지만 갑자기 내가 핸들을 틀면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네. 인연의 방향도 마음의 핸들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순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바라보면서 지금 이 상황, 이분의 이 모습 이대로를 내가 그대로 좋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바라보면 인연이 그렇게 열리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순간 한 마음을 한 생각, 분별이 일어나요. 싫다. 저건 아닌데 좀 안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인연이 이렇게 극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거기서 이제 제일 1번이 되는 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을 속에서 내가 감사할 것을 발견하는 것. 네. 세 번째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그냥 무념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감사를 발견하면서 자연님 잘 되세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 원망거리가 나오더라도 딱 마음을 멈추고 네. 오히려 반대로 민수님 잘 되세요 이렇게 네. 빌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건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액션도 가야 되거든요. 행동으로 또. 네, 액션으로 칭찬하는 말 한마디, 네. 따뜻한 말 한마디, 네. 뭔가 작은 선물 하나. 그런 것에 이제 사람이 감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하나가 참기름이 돼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추천드리는 방법이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종사님께서는 불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자비로 모든 인연을 가까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연과 악연을 맺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삶에는 안타깝지만 스트레스가 항상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 생존 스트레스도 있고요. 뭐 학업의 스트레스, 또 취업, 뭐 사회생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네, 그리고 또 결혼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지나요? 더 많은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공감업 와수다 순서를 통해서 네, 스트레스의 재발견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뭔지 궁금한데 어떤 스트레스를 갖고 계십니까? 신선홍 교수님. 저는 요즘에 네. 제가 이제 웃으면서 네. 지천명 스트레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지천명 스트레스요?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네.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저에게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요즘. 네. 네. 자, 지천명이면 이제 예전에 논어에 나오는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아가는 나이, 이제 네. 50대를 일컫는 그 스트레스를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록의 스트레스입니다. 네. 우리 강현은 교수님. 네. 저도 어느덧 지천명을 넘어서다 보니까 네. 몸이 이렇게 예전 같지 않고 막 굳는다는 느낌. 뻣뻣하시고 예, 여기저기 막 이제 군살이 붙으면서 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안 움직이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죠. 야. 아니 그게 사실 안 움직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운동을 하지 않는 나 힘들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네. 실천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느끼죠. 정말 뭐 스트레스가 최고가 10이다 그러면은 10 중에 몇 정도 느끼세요? 한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 네. 그게 9가 되고 10이 되면 더 안 하실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입니다. 확실해요. 네. 강자연 교수님께서는요? 저는 아까도 우리가 선현 악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참 특이하게 어떤 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네. 매듭이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구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알고 있으면서도 네. 나도 모르게 입으로 업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풀지 못하는 숙제를 하고 있는 네. 알고는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야, 그것도 엄청난 스트레스겠네요. 네. 네. 알고 있는데도 안 되는 거 얼마나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 교무님께서도 혹시 스트레스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스트레스가 없는 게 스트레스네요. 아예 없으세요? 네. 예, 혹시 제가 좀 교무님께 스트레스가 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예,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행인데요. 네. 예, 근데 그 소소한 이제 그 압박감들이 그런 경계들이 있긴 하죠. 네. 근데 그다지 큰 건 아닙니다. 크지는 않지만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 네, 역시 교무님이십니다. 네. 자, 여러분, 스트레스 하면은 좀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드시죠? 네.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스트레스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자연 교수님, 스트레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아차리기? 나한테 내가 보내는 신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내가 보내는 신호, 알아차릴 수 있게.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강현은 교수님께서는요?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네.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는. 안고 가야 되고, 넘어섰을 때는 또 다른 성장해 있는 내가 네, 만나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봤죠. 그렇죠. 네. 네. 신소명 교수님. 긴장감인 것 같아요. 긴장감. 예, 이제 좋은 일을 앞두고도 긴장하게 되는 게 스트레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의학적으로 설명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울 때 스트레스 지표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결혼을 100으로 봤을 때 뭐 이혼이나 사별은 더 위로 수치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스트레스라고 하면 어떤 부정적인 그런 용어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은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을 앞두고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긴장감 이런 게 스트레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무님, 예. 뭐 저희가 우리 교도님들 말씀도 이렇게 들어봤지만 사실 뭐 많은 분들께서 스트레스하면 부정적인 걸 먼저 떠올리시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과연 무엇이고, 예. 네. 왜 스트레스하면 부정적인 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그 일상으로 좀 이렇게 혼용해서 네. 복합적인 개념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요? 예, 하나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아 남편이 내 스트레스야 라고 하는 거. 네. 예, 몸이 경직되는 게 내 스트레스야 그런 것처럼 네.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의 요인인 거죠. 남편은 예, 남편이 내 스트레스의 요인이야. 라고 하는 거죠. 네. 스트레스에는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게 하나 의미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몸이 경직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하는 것은 네. 이제 이 스트레스 요인을 이제 당해가지고 내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그런 스트레스의 반응이 이게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의 반응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요인이 있고 요인과 반응이 반응. 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을 앞두고도 내가 상을 받는 이제 교당에서 뭔가 잘해가지고 상을 주신대요. 네.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스트레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그게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의 그 반응에는 이제 심리적인 반응도 있고 네. 신체적인 반응도 있고 근데 그 반응의 양상 중에 하나가 긴장된다, 떨린다, 뭐 이렇게 좀 압박감이 온다, 네, 그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이렇게 함축하고 우리가 보통 혼용해서 쓰는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우리 원불교 용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거는 경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제 어떤 경계를 당해서 이제 당하게 된다. 우리 어떤 경계가 왔다 할 때는 스트레스 요인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그런 경계를 당하면 내 심리적인 어떤 요란함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요란함의 내용을 다른 말로 괴로움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반응을 요란함 또는 괴로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하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원불교에서도 경계는 우리가 일상에 접촉하는 모든 대상이 다 심지어 내 마음까지도 네. 다 이게 경계잖아요. 네.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가림없이 다 경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불교인들이 경계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왜냐? 부정적인 개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스트레스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은 그것을 모든 대상이 다 이렇게 스트레스의 대상이고 요인이고 거기서 오는 어떤 다양한 게 이제 심리적, 신체적 반응이 오는데 그 중에서 부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반응만 골라가지고 예, 사용했기 때문에 네. 개념이 이렇게 좀 어둡게 잡힌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선입견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런 스트레스에 또 잘 맞섰던 적이 맞서서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스트레스를 이겨냈다. 네. 신소명 교도님. 저는 긴 시간과 기도였던 것 같아요. 원불교인이라는 자각, 수행으로 받아들이기, 네, 이런 걸로 버티다 보면은 시간을 버티는 거잖아요. 네. 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지는 않아도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뭐 이기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 정화되듯이 약간 느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네. 없애야만 되는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요인을 없앨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고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겨낸다라기보다는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돌아보면
이제는 나의 한 일부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받아들여져 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영화 같았어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받아들여. 이런 느낌. 네. 우리 강현능 교수님.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새로운 사람을 자주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자체가 어떨 때 보면 매번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만나서 일을 처리해야 되고 제 몫을 해야 되는 상황들 근데 그런 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살펴보고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극복을 하고 처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네. 또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는 나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거는 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어쨌든 극복해 나가고 견뎌내야 되는 대상인 것 같아서 네. 함께 가려고 하죠. 이제는. 네. 함께 가려 네. 한다. 우리 두 교도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강자연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한 2년 전쯤에 네. 그러니까 건강에 좀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단을 딱 받고 나서 정신적으로도 이게 몸이 아픈 거가 딱 오니까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휴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2달 동안 휴직하고 집에 있으면서 평생 동안 해야 할 독경 이런 쌍서문 뭐 청정주, 영주 이런 것들을 막 일부러 시간을 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것도 스트레스를 이긴 게 맞나요, 교무님? 예, 맞습니다. 네. 지금은 그럼 이제 네, 건강하신 괜찮습니다. 거죠? 네. 앞으로도 쭉 더 건강하실 감사합니다. 겁니다. 네. 자, 교무님. 저희가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이 스트레스는 오히려 활력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하고 녹화하고 있는 상황도 네. 우리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려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이신 분 한번 손 들어 솔직히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만 들어. 그런데 이제 사람은 네. 그런 스트레스, 압박감이라든가 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리가 자연히 일어나죠. 네. 그런 받을 만한 일이 생기면. 근데 그 압박감이나 그 이제 긴장이라든가 이런 떨림이라든가 뭐 답답함이라든가 생기잖아요. 네. 이거 자체도 내가 이렇게 이건 좋은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히려 이제 내 어떤 그 일을 추진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변해버리고 네. 이 녹화라는 이 자체도 내가 이게 녹화를 하다니 얼마나 기분 좋아. 민수님을 만나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 예. 이러면은 이 자체가 그런 압박이 아니라 설렘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게 누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네. 또 어느 순간 그렇게 이제 그런 설렘으로 안 되고 이렇게 좀 무언의 압박이나 긴장이나 불안으로 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순간에 내가 딱 마음을 챙겨서 전환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지만 잘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이제 그 병도 면역력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몸의 건강도 면역력이 중요하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면역력, 마음의 힘이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이제 평소에 쌓아야 돼요. 평소에? 네, 평소에. 네. 그래서 그 경계를 당하기 전에 이제 미리미리 이제 힘을 길러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제 꾸준히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일정의 힘이 다다를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소명님이 그걸 탁 이 경계를 이 스트레스를 이제 내가 기도하고 또 신고하면서 또 이제 독경하면서 내가 계속 이제 그걸 안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이미 수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서 내가 힘이 커진 거예요. 경계는 그대로 있는데 네. 내 힘이 커진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압박감을 받건 안 받건 경계는 오는 거고 네. 경계를 당해서 안 받고 싶어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피할 네. 수 없는데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안고 계속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마음을 챙겨서 그래도 거기에서 내가 감사를 발견하고 네. 그래도 마음을 챙겨서 일심을 모으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경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방법을 우리 연불교에서는 상승형 주의사항 6조 아무 일 없을 때는 경전연마, 의디연마하고 연불자선하고 일기대조하고 또 그 일을 딱 당하면 그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해. 그래서 이제 그 경기를 당하기 전에 기도도 탁 하고 당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연마도 하고 당에서는 온전한 생각으로 네. 계속 마음을 챙기면서 하는 거죠. 지난 후에는 한번 또 돌아보고 이렇게 이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지천명 스트레스는 어디 가고 이순이 되겠죠. 이제.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힘을 기르는데 저희가 애써야겠네요. 예, 예, 그렇죠. 네. 자, 이제 또 마멘톡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저한테는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게 스트레스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 마멘톡 공식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에게 스트레스란 무엇인가요? 나에게 스트레스란 네. 진급의 사다리이다. 진급의 사다리다. 네. 네, 스트레스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살펴보면 현재의 나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일들, 예전에 나하고는 다른 일,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여겨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일을 지내고 보면 나는 이전의 나와는 다른 그런 나가 되어 있는 성장하는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진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강장인 교사님? 저는 미로라고 생각합니다. 미로다? 네,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할 것 같이 뱅뱅 돌다가도 결국은 출구를 찾아서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 스트레스란 미로다. 네. 출구 찾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강현웅 교수님? 저는 스트레스는 디딤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인생에 고비고비 단계가 있는데 그냥 마냥 순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스트레스라는 거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디딤돌이라고 풀고 네. 싶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무님께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은혜다. 예, 그 인생에 경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경계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게 나를 성장시켜주거나 또 나한테 복을 가져다 주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그걸 얼만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네. 예, 그릇이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내 그릇에 작아서 수용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역경도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또한 은혜다. 너무 멋지십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교무님의 말씀처럼 네, 스트레스를 이 또한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스트레스가 독이 아니라 네, 에너지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트레스를 여러분의 편으로 꼭 만드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분당교당의 교도님들과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조금 많이 아쉬우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어떠셨어요? 그동안 마멘톡 함께 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 방송을 함께 준비하고 하면서 함께한 분들하고는 더 두터운 인연을 쌓았고 또 이제
주제를 통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추억이랄지 일상의 감사함이랄지 네. 그런 것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소중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 강현웅 교수님께서는요? 네, 저 역시 한 주 한 주 이렇게 여기에 녹화하러 오고 교무님 만나러 오는 시간들이 처음에는 살짝 부담스러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지내놓고 나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그 스트레스처럼 저한테 또 다른 그런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갖고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예. 네.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성장하셨기를 네. 네, 저희도 함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먹거리시는 거 아니시죠? 네, 섭섭해서요. 저는 마멘톡이 뭘까라는 생각을 매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저 혼자 내린 그 풀이가 마음으로 나누는 이야기? 라고 나누는 이야기라고 이제 풀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매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들 그리고 저기 바깥에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하고도 굉장히 좋은 선연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의 이 선연 법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네, 저희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네. 많이 아쉬워하시는 게 또 저희 네. 교무님이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교무님, 네. 우리 분당교당의 교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같은 지구여서 이게 만났을 텐데 사실은 잘 알진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제 이름도 알게 되고 네.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인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내면서 저도 공부를 참 많이 하거든요. 공부가 또 많이 되고. 네. 그런데 이 분당 교도님들은 참 이게 늘 정성스러운 모습이 또 이렇게 놔두시고 네. 예, 그러니까 저도 더 정성이 가게 되고 예, 그랬던 시간들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같은 지구다 보니까 여기 마멘톡 끝나도 또 만나게 돼요. 예, 자주 만나게 됐죠. 그래도 네. 다른 지역보다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면 자연님 반가워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늘 건강하시고 또 만나면 반갑게 또 악수하고 인사하시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멘톡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분당교당의 교도님들과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못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네, 또 다음에 더 좋은 만남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밝게 웃으며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분당교당의 교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멘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